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SK오션플랜트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도 정말 많이들 말씀을 드렸었죠. 뭐 NLT라던가 이제 미국에 상장된 NLT, 그리고 한국에 상장된 CS 윈드라던가 혹은 LS, CS 베어링, 태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부유식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실상 고정식 해상풍력도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압도적 1위 기업인 고정식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담당하고 있는 전 삼강 M&T, 현 SK오션플랜트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약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매출액은 2,191억 원이고요. 97억 원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86억 원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2,109억 원이었는데 2,191억 원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영업이익도 182억 원이 예상치였는데 189억 원으로 역시나 예상치를 약간의 좀 상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대만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는 해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거예요. 특히나 내후년으로 갈수록 대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던가 혹은 다른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 위주로 이제 수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부터 이제 현재 짓고 있는 그런 캐파 증설에 대한 공장이 완공이 될 경우 결국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SK오션플랜트에서 입장에서 3조 원 이상이 찍힌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 매출액이 대략 9천억에 영업이익이 820억 정도이기 때문에 3조 원 정도의 매출액이 찍힌다면 결국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지금 기준에 최소 한 5배 이상은 좀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시가총액이 1조 4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역시나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의 캐파 상향 룸도 많이 남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라고 해서 너무 먼 거 아니냐, 2025년이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해상풍력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고 2025년부터 수주가 터지고 실적이 터지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은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해상풍력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SK오션플랜트의 방향성과 그리고 SK오션플랜트가 어떤 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실적도, 올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 작년 실적도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에 대한 그런 실적의 성장성이 꽤나 커지고 있다는 점, 특히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사실 천연가스 혹은 석유 시추용 해양플랜트 관광 업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유식의 이제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FPS5에 대한 그런 플랜트 업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에너지에 관련된 원유라던가 천연가스, 해상풍력 골고루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매출의 거의 50%가량이 이제는 해상풍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업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풍력 쪽에서 이제 하부구조물 쪽에서 SK오션플랜트는 국내의 압도적인 1위 기업이고요. 대만에서도 압도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좀 가장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커터즈라고 해서 대만의 해상풍력을 깔기 위해선 대만의 업체가 약간 60%, 50에서 60%는 강제적으로 할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중이 50에서 60%가 이제 해외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SK오션플랜트의 대만 점유율은 50%입니다. 네, 50%예요. 그만큼 거의 이제 수출 기업으로서 대만 기준으로 해외 기업으로서는 SK오션플랜트가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은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의 부유식 그런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 개발 혹은 양산이 가능한 기업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SK오션플랜트가 역시나 부유식 쪽에서도 가장 빠른 그런 기술 개발을 보이고 있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상용화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유식
그런 부유식에 대한 하부 구조물이라던가 혹은 해상풍력의 그런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올해부터는 조금씩 시장에 대한 개화가 열리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해상풍력의 설치선사에 대한 그런 수요 정도가 꽤나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역시는 NFT에 투자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대만은 결국 섬국가죠.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현재까지는 중국을 제외하고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뭐 섬국가라고 한다면 뭐 대만이라던가 혹은 일본,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일본 시장도 상방 MNT가 SK오션플랜트가 확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1000점을 끝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만에 이어서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말할 것도 없겠죠. 대한민국도 3년이 바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일본은 올해부터 조금씩 시작 단계를 밟아나고 있는 것이고, 대만이 조금 더 빠르다 뿐이지 결국 일본과 대한민국도 시장이 열리다 보면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SK오션플랜트를 보면서 사실 좀 부정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없지 않느냐,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이 없지 않느냐, 이거는 반쪽짜리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은 올해 내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지만, 사실 저는 미국 유럽 시장에 굳이 진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하부 구조물 시장, 하부 구조물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이제 해외 기업으로서는 거의 10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일본, 한국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 한국, 대만, 한국, 대한민국, 대만, 일본의 그런 시장만 장악하더라도 사실 그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특히 그 외에도 뭐 태국이라던가 인도, 이런 식의 이제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아시아 시장만 장악을 해 나가더라도 사실 굉장한 좀 메리트가 있는,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딱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플레이어가 거의 없는, 극히 드문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작년에 대만의 그런 총 수주 잔액만 거의 7,800억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쪽에 대한 시장, 특히 재킷에 대한 시장은 압도적으로 이제 SK오션플랜트가 가져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정식 부유물, 그러니까 고정식 하부 구조물을 본다면 일단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바다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땅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깊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고정식으로 이제 하부 구조물을 담당해 주는 게 SK오션플랜트인데, 얇은 바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더 깊어질수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더 깊어지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더 깊어지면 이런 식으로 약간 에펠탑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재킷이라는데, 여기서는 SK오션플랜트가 독보적이고요. 나머지에서도 국내에선 독보적이고 아시아 시장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 부유식이에요. 부유식은 뭐 이런 식으로 둥둥 떠 있는 거죠. 떠 있는 거고, 이 선을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돼요. 사실 말씀드려서 2천억보다 훨씬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저는 이제 이 부유식 시장이 열릴 때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가짐으로써 역시나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열린과 동시에 아마 자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변곡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때 비중을 실어서 빠르게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 있고, 시가총액이 2천억이 훨씬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SK오션플랜트가 한국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 대한 그런 고정식 이제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SK오션플랜트가 가장 이제 꽉 잡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해상풍력 혹은 풍력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해상풍력 쪽에서 이제 하부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육상풍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올리 해상풍력이라는 겁니다. 올리 해상풍력임에도 성장성 혹은 그쪽에 대한 시장 잠재력, 경쟁력, 독점력, 이런 것들이 모두 골고루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섞여서 하는 것보다 해상풍력 올리임에도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 만들어질 날이 얼마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풍력에 관해서,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에 관해서 주로 분석해드렸고, 시장에 대한 잠재력과 대한민국, 대만, 일본에 대한 시장 우위에 대해서도 좀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SK오션플랜트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